주목은 놀람과 분노 그리고 의혹에 휩싸여 더듬거렸다. 이자가 어떻게 알아냈지? 내가 신발 속에 감추는 것을 목격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 석청이 몸수색을 하겠다고 말하자 주목은 자기도 모르게 왼쪽 가죽신을 힐끔 바라보았던 것이다. 물론 즉시 먼 곳을 쳐다보았지만 석청은 눈치를 채고 그 물건이 그의 왼쪽 가죽신 안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과연 단번에 찾아냈던 것이다. 석청은 생각했다. 방금 그의 부하는 오도통의 호떡 가게를 수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물건이 이자의 몸에서 나왔으니 그렇다면 부하들을 속이고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는 왼손의 세 손가락으로 조그만 보따리를 몇 번 만져보다 그만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주목은 다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렸다. 석청이 말했다. 당신은 안채주를 배반했소. 내가 그 사실을 공개하여 10손가락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해줄까요? 이 말에 주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석장주, 당신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소? 석청이 말했다. 알기는 쉽소. 그는 잡았던 두 손을 놓아주며 말했다. 앙금도가 얼마나 총명한지 당신도 알 것이오. 당신은 나조차 속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속일 수 있겠소? 이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숲 밖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곧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석 장주께서 과찬을 하시니 이 아나무개가 먼저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금도체의 안채주가 온 것이다.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이 숲속으로 들어왔다. 주목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 세 명은 금도체의 대체주 안봉일과 둘째 체주 풍진무, 셋째 체주 원징도인이었다. 주목이 명을 받고 오도통을 잡으러 가자 안채주는 사람을 보내 그를 도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몸소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주목은 자기 혼자 이 물건을 독식하려던 의도가 물거품이 되고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당할 처지에 빠지고 목숨마저 보존하기 힘들어지자 다급해서 재빨리 입을 열었다. 두목님, 그 물건을 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안봉일은 석청에게 공수의 예를 표하고 말했다. 석장주, 장주의 명성을 이 아나무개는 평소부터 앙모해왔소. 그러나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산채가 이 부근에 있으니 아무쪼록 석 장주님과 석 부인께서 왕림하시어 며칠 묵어가시면 이 몸은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석청이 살펴보니 안봉일은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고 체구가 땅딸막하고 거친 생김새였다. 그러나 말투가 매우 예의 바르고 자기가 빼앗은 물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금도체로 가서 며칠 묵어달라고 초청까지 하는 것을 보자 새삼스럽게 그를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산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가볍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잡고 예를 표한 뒤 작은 보따리를 품속에 넣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안채주의 호의는 감사하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푸른빛이 번쩍이면서 어느새 원징도인이 검을 뽑아들고 검날로 석청의 손목을 겨누며 호통을 질렀다. 먼저 그 물건부터 내놔라. 참으로 번개같이 빠른 동작이었다. 그러나 석청의 동작은 더욱 빨랐다. 석청은 몸을 슬쩍 비키면서 어느새 원징도인의 옆에 다가가 즉시 그 보따리를 꺼내 그의 왼손에 쥐어주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께 드리지. 원징도인은 크게 기뻐서 석청의 속셈을 미처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보따리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오른팔이 마비되면서 손에 든 장검을 석청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석청은 장검을 돌려 원징도인의 왼팔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먼저 그 물건을 내려놓으시지. 원징도인은 장검이 번뜩이며 떨어지자 곧 자신의 팔이 잘릴 위기에 처하여 하는 수 없이 보따리를 놓았다. 그 광경을 보고 풍진무가 외쳤다. 훌륭한 무술이다.
그는 석청이 보따리를 받아들기도 전에 단도를 뽑아 땅 위를 대구르르 굴러서 석청을 향해 다가들며 석청의 다리를 찔러갔다. 석청의 장검이 밑으로 쑥 떨어지는데 풍진무의 단도가 석청의 오른쪽 다리를 미쳐 찢기도 전에 석청의 장검이 풍진무의 목을 자를 것 같았다. 위기를 목격한 안봉일이 외쳤다. 검해. 풍진무는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석청의 장검은 더 이상 내리꽂히지 않았다. 방위와 힘에 있어서 추호의 오차라도 있었다면 풍진무는 죽거나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석청의 장검은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를 두고 풍진무의 목덜미에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가벼운 금속성과 함께 석청의 장검이 방향을 틀어 보따리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가 보따리를 손으로 움켜쥐자 그제서야 안봉일의 입에서 나머지 말이 튀어나왔다. 사정을 두시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속한 석청의 동작이었다. 석청은 장검을 거두면서 말했다. 실례했소. 그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그제서야 풍진무는 벌떡 일어났다. 칼끝을 돌리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안봉일의 등 뒤로 도망치듯 숨으면서 몇 마디 중얼거렸다. 목숨을 살려준 석청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욕하는 것인지는 그 자신만이 알고 있으리라. 안봉일은 앞섭에 구리 단추를 풀더니 등 뒤에서 칼을 내렸다. 칼집에서 칼을 쑥 뽑자 마침 해가 막 떠오르고 햇살이 나무의 틈으로 비쳐들어와 금도는 햇빛을 받아 눈부신 금빛 광채를 발했다. 그 칼은 등이 두텁고 칼날이 엷은 보물임을 알 수 있었다. 안봉일은 금도를 세우고 말했다. 석 장주의 무예가 놀랍군요. 정말 탐복했습니다. 이 몸 역시 몇 수 가르침을 받아볼까 합니다. 석청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고명하신 분들을 상대하게 되니 영광입니다. 그는 번쩍 손을 쳐들고 그 조그만 보따리를 내던졌다. 네 사람이 어리둥절할 때 다시 휙 하는 소리가 들리며 석청의 손에 들려있던 원징도인의 장검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 조그만 보따리가 막 나무줄기에 닿으려고 할 때 그 장검은 어느새 그 보따리를 나무줄기에 못 박듯 꽂았다. 칼끝은 주머니의 한쪽 모서리만 꿰뚫었을 뿐이고 그 안의 내용물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 신속함과 정확함은 실로 조금 전 원징도인이나 풍진무를 격퇴한 그 순간의 무공의 위세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무줄기에서 석청에게로 옮겨졌을 때 그들은 석청의 손에 한 자루의 전체가 시커먼 장검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석청이 입을 열었다. 무검이 금도와 겨루게 되었구려. 그러나 승부를 내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일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누구라도 승리하면 저 물건을 지니도록 합시다. 안봉일은 석청이 수중에 넣었던 물건을 나무줄기에 못 박고 다시 무공을 겨루어 그 물건의 주인을 가리자는 말을 듣자 석청이 조금도 득을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씀씀이에 속으로 탐복해 마지 않으며 입을 열었다. 석 장주께서 먼저 손을 쓰시오. 안봉일은 평소에 현 소장의 석청과 민유 부부의 무예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조금 전 원징도인과 풍진무를 격퇴시키는 것을 보고 과연 그 소문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안봉일은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못하고 슥 세 번 허공에 칼질을 하여 위세를 돋우었다. 석청은 칼끝을 땅으로 향한 채 꼼짝도 않고 입을 열었다. 공격하시오. 안봉일은 그제야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해 왔는데 그 초식을 끝까지 펼치기도 전에 칼을 획 뒤집었다. 그는 손을 쓰자마자 평생에 걸쳐 익힌 71호의 벽궤도를 펼쳤다. 벽궤도는 초식 속에 초식이 숨겨져 있었고 변화가 무쌍했다. 석청은 즉시 검을 휘둘러 대응했다. 처음에는 수비만 철저히 했으나 30여 초를 넘기자 갑자기 길게 휘파람을 불며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석청의 공격이 30여 초에 이르자 안봉일은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상대방의 검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놀라서 오로지 자신의 급소만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두 사람은 서로 70여 초의 공격과 방어를 했지만 칼과 검은 정면으로 맞부딪히지 않았다.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들리며 무검이 금도의 칼등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이것은 순류이하라는 수법으로 바로 검으로 칼의 공격을 분쇄하는 흔한 초식이었다. 이때 안봉일이 칼을 조금만 뒤집었다면 석청의 칼끝은 허공을 찌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봉일이 석청의 검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 검날은 어느새 싸늘한 기운을 뻗쳐내며 쾌속하게 미끄러져 어느새 자신의 식지에 닿는 것이 아닌가. 안봉일은 대경실색하여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의 네 손가락이 잘리게 됐구나. 그는 칼을 던지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석청의 장검이 놀랍게도 우뚝 멈췄다. 석청의 장검은 앞으로 찔러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움츠러드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안봉일은 석청이 손에 사정을 둔 것임을 알고 더 이상 칼을 쥐고 있을 염치가 없어서 슬그머니 칼자루를 놓고 말았다. 그러나 그 순간 석청의 장검이 칼 밑으로 돌아가 칼을 위로 받쳐 올려 다시 안봉일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이 아닌가. 석청은 외쳤다. 당신과 나는 막상막하로군요. 승부를 낼 수가 없소. 안봉일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5손가락에 힘을 주어 덥석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는 석청이 승리를 했으나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이때 석청이 검을 세우고 공손히 예를 표했다. 이것은 벽궤도의 마지막 초식으로 칼을 걷어들이는 남해의 불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안봉일은 놀라 안색이 변했다. 상대방이 남해의 불을 펼친 것은 자신의 절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자신이 71로까지 펼쳤을 때 공교롭게도 자기를 제압한 것을 보면 만약 석청이 처음부터 자기를 제압할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는 석청의 10초도 받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봉일이 몇 마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석청이 검을 거두고 폭언을 하며 말했다. 이 석가는 안채주라는 친구를 사귀기로 했소. 친구와 더 이상 겨룰 필요를 느끼지 못하오. 언제라도 저희 장원 앞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방문하셔서 며칠 묵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봉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땅히 찾아뵈어야지요. 안봉일은 나무줄기 쪽으로 다가가 원징도인의 검을 뽑고 떨어지는 작은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그는 한 자루의 칼과 한 자루의 칼집을 모두 땅에 꽂고 두 손으로 그 보따리를 받쳐들고 석청의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석 장주 가져가십시오. 그는 이 중요한 물건을 얻었다가 잃는 셈이었지만 석청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고 내 손가락을 자르지 않은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청은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말을 마치자 그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안봉일은 재빨리 말했다. 석 장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의 체면을 세워주신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아무개는 이번에 분명히 크게 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물건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아무개를 옳고 그름을 모르는 무례한으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석청은 미소를 지었다. 안채주, 오늘의 시합은 승패를 가리지 못했소이다. 안채주의 청룡도와 난로단문도 등의 정묘한 도법을 아직 한 번도 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더군다나 이 작은 보따리에는 그 물건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오. 아무래도 주세영이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군요. 안봉일은 놀라 물었다. 그 물건이 이 속에 없다고요? 그는 재빨리 보따리를 벗겨보았다. 한 겹 한 겹 모두 5겹쯤 벗겼을까? 그제서야 최후로 3개의 동전이 나왔다. 그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깥쪽이 둥글고 안쪽으로 사각형의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납작하고 엷었다. 일반적인 새잎의 엽전에 불과했다. 안봉일이 주목을 보며 말했다.
주 형제, 도대체 무슨 장난인가? 주목이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도통의 몸에서 겨우 그 보따리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안봉일은 그제서야 사건의 진상을 알았다. 오도통이 그 물건을 매우 은밀한 곳에 숨겼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공연히 헛고생을 한 셈이고 오히려 금도체의 위신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새잎의 엽전을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석장주, 제가 어리석다고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석장주께서는 어떻게 그 물건이 이 보따리 속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셨는지요? 석청은 조금 전 주목으로부터 주머니를 빼앗자 즉시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으며 그때 이미 3개의 둥근 물건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드시 동전이라고 확신은 없었으나 손에 넣으려던 물건이 아님을 단정할 수는 있었다. 석청이 웃으면서 말했다. 불초 역시 아무렇게나 추측해보았을 뿐이지요. 우리는 남의 우롱을 당한 셈이니 안채주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 그는 풍진무 원징도인 그리고 주목을 향해 포권의 예를 표하고 서둘러 숲을 빠져나갔다. 석청은 모닥불 곁으로 가서 민유에게 말했다. 3회, 이만 갑시다. 두 남녀는 즉시 말 위에 올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달려갔다.